안녕하세요. 서암입니다. 예년에 비해 아주 살짝 선선한 7월 잘 보내셨나요? 저 더위를 아주 많이 타는 사람이라 밖에 나갈 때 부채랑 손수건, 모자가 필수예요. 그래서 여름엔 겨울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지난 제 생일에 엄마한테 제가 태어났던 해의 여름은 어땠냐고 물어봤다가 엄마의 눈물의 미역국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집이든 사연 없는 집 없다 하지만 저희 집도 한 사연 하거든요. 그 스토리 중 하나가 에어컨은 있지만 잘 키지 않는 에어컨 이야기도 있었어요. 1층을 다시 좀 그려볼게요. 제가 몇 번 그리려고 시도하다가 지금 계속 실패를 했어요. 이번엔 성공을 하길. 음. 음. 작은 방이 이렇게 크지 않은데 1층에는 딱 한 곳에만 에어컨이 있었어요. 응접실이에요. 대가족일 때도 할아버지랑 저랑 있었던 그 마지막 시기에도 1층에는 응접실에만 에어컨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에어컨은 갈색 박스로 생겼는데 이렇게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거의 켜지는 않았지만 틀었다고 엄청나게 시원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현관을 이제 들어오면 미닫이를 들어오면 여기가 거실이에요. 거실은 손님을 맞이하는 곳이지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TV를 보셨던 곳이에요. 보통 거실에는 할아버지 차지 주로 골프 채널을 보셨고 스키 비디오 영상을 보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고졸이셨는데 굉장히 옛날 분이셔서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하실 정도면 인테리라고 할 정도로 할아버지 또래분들보다 키가 좀 크신 편이셔서 각종 운동 선수급으로 활동을 하셨었대요. 예를 들면 조정 선수, 마라톤, 농구 이런 걸. 고 손기정 선수님과 같이 뛰셨다고 하셨는데 너무 옛날이라 확인은 불가능해요. 아무튼 운동을 정말 좋아하셨고 또 잘하셨어요. 고령으로 스키 대회도 참여하셔서 상도 타실 정도였어요. 70대까지 스키를 타셨는데 초보 스키어랑 부딪히시면서 다리가 골절돼서 다리에 철심을 박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스키는 못 하셨어요. 골프보다는 스키를 더 좋아하셔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스키 비디오를 보셨어요. 그리고 골프는 80세 넘어서까지 치셨어요. 할머니도 운동을 좋아하셔서 수영을 꾸준히 하셨는데 골프랑 스키는 안 좋아하셨어요.
어릴 때 여름에 할머니랑 수영장 다니고 겨울에는 할아버지랑 스키를 탔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스키는 못하고 수영만 엄청 좋아해요. 어느 정도냐면 몇 년 전에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 친구랑 같이 갔었어요. 그때 살사 동호회 사람들이랑 갔었는데 친구는 그 사람들이랑 춤추러 가고 저는 수영하러 갔었어요. 일어나면 수영 가고 하루 여행 끝나면 수영장 닫을 때까지 수영만 할 정도로 물을 좀 좋아해요. 지난번에 거실도 좀 되게 대충 설명한 것 같아요. 뭔가 제가 1층에서 계속 빙빙 도는 것 같아요. 가장 이제 마지막 1층의 가구 배치를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너무 커서 사실 이만큼 잘라도 돼요. 여기는 작은 방인데 저희 어릴 때는 여기에 이제 뭐 2층 침대 이렇게 놓고 뭐 책상 놓고 동생이랑 그때 다시 같이 썼으니까 그리고 피아노 어릴 땐 피아노를 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싹 이제 크면서 저희가 2층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다 없어지고 마지막에는 여기에 이렇게 북박이 장을 했어요. 그 북박이 장이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접혀가지고 자바라 형식이라 그러나? 요렇게. 그래서 여기를 탁 누르면 여기가 이렇게 닫히는. 그리고 안방은 원래 여기 굉장히 큰 장롱이 있었어요. 이게 거의 창문 가까이 거의 여기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커요. 나중에 사진 찾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TV 다이 겸 그 북박이장 세트, 장롱 세트 이렇게 TV 있고. 저희 어릴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침대 생활을 안 하시고 그 바닥 생활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욕 깔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욕 깔아드리라고 하면 이제 제가 가가지고 이제 욕 깔아드리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여기는 이제 할머니 침실. 여기에 자개로 된 화장대가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거울도 같이. 이 자개장도 보니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찾으면 보여드릴게요. 여기 응접실. 이걸 이렇게 그렸나? 6인용 식탁이에요. 이게 약간 동그랗게 돼 있는데 여기 밑에서 이렇게 뺄 수가 있어서 이만큼 더 크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식탁이었고 이쪽 옆에는 이제 장식장이 있었어요. 이 문제의 이 에어컨은 여기 응접실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원래는 이제 그 창문형 에어컨이었었어요. 저 어릴 때는 창문에 이렇게 붙여놓는 진짜 오래된 금성 에어컨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옛날 에어컨. 이거를 없애고 여기에 이제 나중에 스탠드형으로 이렇게 놨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이제 19세, 저희 할아버지는 23세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일본 순사가 젊은 여자들 잡아간다고 부랴부랴 결혼을 하셨대요. 당연히 전통 혼례를 하신 줄 알았는데 동네 이장님 따님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하셔서 그 동네 처녀들이 다 그 드레스를 돌려 입고 결혼을 하셨대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좀 멋쟁이셔서 제 동생이 할머니께 넌 나중에 할아버지 같은 남자랑 할래요 했더니 할머니께서 그렇게 짜증을 내셨다고. 근데 이건 할머니들 특징이신지 저희 외할머니는 그때 당시에 무려 혼수를 가지고 결혼하셨거든요. 거의 세기의 사랑급인데 외할머니께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지 않아요?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결혼할 거예요? 하니 아니 라고 단호하게 답하시더라고요. 너무 오래 같이 사셨나? 친조부모님은 60년 넘게 사셨고 외조부모님도 50년 넘게 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집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다 보니 기억이 정말 많이 흐려졌어요. 찍어 놓은 사진들을 다시 보는데 뭐 이렇게 찍어 놨지? 그때 나름 열심히 찍었는데도 너무 부족해요. 게다가 기억이라는 게 나는 분명 이렇게 기억하는데 상대방은 저렇게 기억하기도 하니 기억에만 의존해선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흐려지는 기억을 애써 끄집어내면서 '왜 이제 와서 시작했나. 기억이 또렷할 때 기록을 좀 해 놓을 걸.' 하는 후회가 들어요. 새로운 기억이 계속 채워지다 보니 예전의 기억이 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찾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뭔가 시작하는 게 망설여지시면 일단 한번 시작해 보세요.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면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여름이 많이 남았어요. 물 꼭 많이 챙겨 드시고 땡볕 밑에 오래 계시지 마세요. 그리고 에어컨도 너무 아끼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